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해서 1000만배 소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광주에 가서 유세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님, 서울 너무 더워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서울 이제 많이 더워졌나요? 아? 지금 더울 때, 그렇게 더울 때는 아닌데, 사실, 그죠? 5월 말, 6월 초면은.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목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베로이코님,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자, 오늘의 얘기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대로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5월 29일 방송. 자, 김문수의 부대변인인 함초롱이란 사람이 한동훈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더우면 가발 벗고 하세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더우면 가발 벗고 하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목이 다 쉬어가면서 김문수를 지원을 하고 그 비아냥을 받고 욕을 먹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대변인 뭐 부대변인이나 대변인에 속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대변인이 어떤 뭐 예서 뭐 우리가 청와대 대변인, 용산 대변인이 뭡니까? 대변인은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변인은 누구 대변이에요? 대통령 대변인이면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고 원내대표 대변인이면 원내대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김문수의 대변인이면 뭡니까? 김문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대변인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대변인이 이걸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이거 이퀄 김문수의 생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김문수 그냥 단물 쪽쪽 빨아먹고 이용 다 하고 속마음은 뭐예요? 야, 연락에 뛰어다니는데 더우면 가발 벗고 해라. 이게 김문수의 마음이다. 예? 제가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셨던 분들, 이 한마디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사전투표 첫날이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대선 했던 것 중에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그 지금 언론에서는 뭐냐, 사전투표율이 뭐 40%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박성현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말 정신을 좀 번쩍 차리자. 한동훈을 우리가 끝까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어요? 예,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한동훈을 포기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한동훈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대통령으로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선진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뭐 요즘은 방송을 갖다가 그렇게 뭐 길게 할 이유가 없어갖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썸네일의 이 함초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김문수 대선 캠프의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딱 보면 이거는 뭐죠? 페이스북이죠. 4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쓴 지 이제 4분. 더우면 가발 벗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묵사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더우면 가발 벗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김문수 캠프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무슨 뭐 그 한동훈이 김문수로 해갖고 해서 이재명을 막을 수 있으면 물론 한동훈은 신사니까 한동훈은 페어플레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진짜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그럼 한동훈이 무사할까요? 아니죠. 한동훈 무사하지 않습니다. 김문수가 대통령 중에 김문수는 아바타라고 그랬잖아요. 김건희의 아바타, 윤석열의 아바타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 아바타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진짜 그 뒤에 있는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잖아요. 가만두겠습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날려버리지 않을까요? 바로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의 본심이죠. 한동훈을 갖다가 어쨌든 한동훈의 지지층이 있잖아요. 강력한 한동훈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저희들 같은 뭐 한동훈이 뭐라고 하든 저렇게 하든 끝까지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하는 그런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대개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한 25%에서 한 전후로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선에서 딱 봤을 때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딱 붙었을 때 그 경선에서 봤을 때 그 차이가 10%가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지층이나 우리 지지층이나 그냥 막상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김문수는 그냥 뭐 한동훈 도와달라 뭐 예를 들어서 안 도와주고 있었지만은 왜 방구석에서 과자만 먹고 있느냐 과자만 먹고 라방하면 장땡이냐
뭐 이렇게 또 제갖고 어떻게든 끌려 내려와 갖고 그래갖고 또 뭐 유세를 돌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최소한 한동훈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잖아.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요구사항은 뭐였습니까? 한동훈은 오늘도 광주에서 그 얘기했어요. 한동훈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도 광주 유세에 가고 한동훈이 명확하게 이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광주에 광주 동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좋은 정치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으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정말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는 걸 알면서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한 호소입니까? 정말 그 호남에 가서 호소하기를 안다. 너희들이 뭐 우리 안 찍어줄 줄 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후보를 내봐야 그게 뭐 국회의원 선거 이미 치러봤잖아요. 한동훈이. 그 국회의원 뭐 된 적이 있습니까? 호남에서 한 명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질 걸 알면서도 그래도 호남에 와서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정말 우리는 좋은 정치하고 싶다. 예, 이 얘기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광주 동구, 예, 똑같죠. 이번 선거에서 불법 계엄을 한 윤석열도 탄핵을 30번 이재명도 모두 퇴출시킵시다. 그러니까 이게 양비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동훈의 지금 논리는 양비론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친윤 쪽도 완전히 청산을 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탄핵을 30번 한 그 이재명의 떨거지들 이 이재명의 잔당들도 완전히 퇴출시켜. 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계속 김문수한테 뭘 요구했습니까? 그 뭐야 지금 권성동 권영세야 뭐 지가 그냥 억지로다가 밀다가 사실 그게 뭐 권영세 혼자 했겠어요. 제가 권영세도 바지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성동이 그렇게 같이 했겠죠. 뭐 그냥 영화 한 편 쓰다 시나리오를 쓰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권성동인지 권영세인지 알 수가 없지. 자, 그렇게 해갖고 꼬리 자르기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이게 빨리 깔아앉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로 권영세를 갖다가 잘라놓고 오히려 권성대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막강한 지금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대놓고 그 3일 전이죠. 월요일이니까. 3일 전에 어떤 기사가 났냐. 속보 해갖고 한동훈이 대놓고 대선 후보인 김문수에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갖다가 잘라야 된다. 그걸 잘라야 지지율이 오른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갖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 하고 속보로 떴습니다. 그게 단독 기사죠. 일종의. 그런데 그 김문수가 태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권성동이 잘려나갔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언론에 나와갖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김문수와 그다음에 친윤,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의 속마음은 뭡니까? 한동훈의 강력한 콘크리트 지층을 갖다가 잘 선동을 해서 김문수한테 몰빵을 시키자. 그래갖고 우리도 몰빵하고 한동훈의 세력도 몰빵하고 그러면 박빙으로나마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설사 당선인들이 1%를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볼 게 없다. 왜? 떨어지더라도 40% 득표만 하면 완전히 우리는 세상을 갖다가 평천화할 수 있다. 40% 지지를 갖고 떨어졌다.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40%가 김문수를 지지했다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40%가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고 김건희를 지지하고 권성동과 그 친윤의 한 80명의 친윤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다. 이런 증표 아니냐? 이거 갖고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속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속내가 바로 아까 보여드린 그 대변인. 대변인은 이 말이야 말. 입을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문수의 입을 대신하는 그 대변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썼느냐. 아주 간단해요. 예. 사진 하나 뽁 찍어놓고 사진 빡 찍어놓고 그냥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또 어디다 올렸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함초롱이라는 사람이 뭐 19, 나인티 퍼블릭 없이 이게 무슨 출판사, 19 출판사 그거라고 합니다. 19 출판사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올렸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자기 직장이잖아. 뭐 일설에 의하면은 제가 뭐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이 열아홉 출판사의 그 오너가 함초롱이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SNS에 막 지금요 이 사진은요 그냥 뭐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SNS에 그냥 여러분이 조금만 서치해 보시면은 지금 이거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내렸어요. 예. 자꾸 이거 개인 페이스북 함초롱이라는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뭐야? 회사잖아요, 회사. 19 출판사라는 회사. 예. 거기에 올린 요거. 근데 똑같아. 더우면 가발 벗고 하시고는 똑같대. 사진도 똑같대. 예? 똑같은 거랬는데 요것도 하루 버티다가 내렸다고 그래요. 지금 찾아보면 없는데 아니 내리면 뭐해? 이미 다 SNS에 도배지를 치고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게. 음. 그러니까 요즘은 뭐 잠깐 올리면 그냥 그 한 2-3초 안으로 캡처를 해 갖고 돌리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예? 사이버 수사대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개인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 방어 밖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또 찍고 난리가 쳐. 나보고 나가보라고. 그래서 네가 나가봐라 하고 내가 문 열어줬어요. 예. 여러분, 이게 개인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의 이게 페이스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회사에다가도 이걸 올릴 정도면은 이게 신념이 아주 확고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떠블로다가 이쪽 저쪽 막 올릴 정도면은 뭐야? 함초롱의 신념은 뭡니까? 한동훈은 가발이고 그 더우니까 땡볕에 고생하지 말고 가발 벗으면 시원할 거 아니냐. 더우면 가발 벗고 하세요. 와, 이런 싸가지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친구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페이스북이라는 뭐죠?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것. 이 홈페이지는 뭐죠?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것. 여기다가 대문짝만 이렇게 올린 바람에 그게 순식간에 캡처돼 갖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SNS상에 도배지를 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김문수의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자꾸 뭐 김문수로 결집해 갖고 김문수가 대통령 되는 순간 한동훈은 정말 즉시 날아갑니다. 예. 아이고 한 18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함초롱을 무찌르자. 우리는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함초롱을 무찌르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단순히 함초롱의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걔네들은 대선에는 관심이 없어. 대선에는 관심이 없고 왜 어차피 자기네들도 알아. 김문수가 대통령 되지 않아. 아니 김문수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덕수를 갖다 무리하게 세우려고 했다가 그게 엎어치기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김문수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고 확신을 했으면 왜 한덕수로 엎어치기를 했겠어요? 예? 국힘의 지도부가.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아는 거야. 이거 선거해봐야 김문수가 워낙 꼴통이고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뭐 토론 그러니까 다 죽 썼잖아요. 세 번의 TV 토론을 갖다가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어수선한 기회를 통해서 한동훈을 갖다 이 대선이 끝나면은 분명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텐데 한동훈의 킬러들을 갖다가 대거 국힘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장해찬을 갖다가 이 아수라장판에 누구도 뭐 딴지 걸 수 없을 이런 혼란기 속에 장해찬 입당, 김계리 입당 해갖고 저격수들을 계속 지금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저격수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 예? 이게 뭐야? 정말 진검승부. 서로 죽느냐 사느냐 한 전쟁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그 어제 오늘 사이에 그 캡처 해갖고 한 거 보면 대통령 가족 집요하게 공격해 또 민주당 또 내로남불 장해찬 이준석 지원 사격. 요건 뭐예요? 이준석이 무슨 젓가락 뭐 얘기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장해찬이 이준석을 쉴드를 쳤다. 그다음에 쉴드를 치면서 또 누굴 쉴드를 쳤어요? 대통령 가족을 또 쉴드를 쳤다. 예? 윤석열 딥다 빨아댔다. 예, 장해찬.
네, 국힘 복당 장해찬, 이준석 발언 어머, 민주 이재명 아들에게는 내로남불이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거 보세요. 한동훈을 지금 저격하고 있어요. 지금 끝난 다음에 저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까대고 있어. 장해찬은 지금 한동훈을 타겟으로 했고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한동훈 저격, 장해찬 당권도 공짜로 먹으려고 들다. 지금 한동훈이 당권을 갖다가 대선 끝난 다음에 공짜로 먹으려고 든다. 미리 지금 계속 브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미리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장해찬이. 한동훈 유세에서 친용 구태 정산 주장, 장해찬 김문수 후보에 방해되는 메시지다. 벌써 보세요. 앞만 도와줘봐야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이제 대선 폭만하면은 제가 그랬죠. 이 대선 지는 거는 무조건 한동훈 책임이다. 아니 우리가 왜 그 총선 끝난 다음에 촌성백서에서 조정훈이 쓴 전략이 있잖아요. 그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파 흔들고 그다음에 무슨 의료개혁한다 해서 완전 다 말아먹고 무슨 황상무 회칼에다가 뭐 호주 대사니 뭐니 자간 말아먹을 대로 다 말아먹고 또 김건희 리스크가 겹쳐갖고 다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8석이 나왔는데 그나마 또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개헌 그 저지선은 막았죠. 3분의 1은 막았죠. 그런데 끝난 다음에 조정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이 일부러 말아먹었다. 이길 생각이 없었다. 한동훈은 일부러 말아먹었고 그럼 뭐야? 총선 백서에 의하면 총선을 진 100%는 다 한동훈 책임이다. 대통령 책임은 없다. 지금 이렇게 총선 백서를 썼잖아요. 엎어치기를 그렇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번 대선 끝나지 않아요. 지금 장해찬 지금부터 얘기하잖아요. 김문수를 방해하는 선거운동을 했지 김문수를 도와주는 선거운동을 한동훈이 한 게 아니다. 목이 쉬어가면서 생목으로 마이크도 없이 그렇게 김문수를 찍어주세요 하고 이거 찍지 말아야 될 투샷까지 찍어가면서 정말 저는요. 이 투샷은 정말 나오면 안 될 투샷이었어요. 정말 저는 그 한동훈의 책사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이 투샷을 찍는 게 이게 한동훈의 의지로만 찍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한동훈의 책사들이 설사 한동훈이 투샷을 찍겠다고 거기를 갔다가 서울 방학사거리를 쫓아간다 해도 목숨 걸고 막았어야지. 아니 우리가 되게 그 얘기 하잖아요. 계엄을 갖다가 할 때 너희 왜 목숨 걸고 안 막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계엄 선발 때 목숨 걸고 막았잖아요. 너 거기 가면 죽어. 가족도 죽어. 빨리 피신해. 그런데도 그냥 국회에 차물고 가고 막지 않았습니까? 온몸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왜 한동훈의 책사, 왜 한동훈 근처에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은 한동훈이 설사 물론 한동훈이 가자고 그러진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이게 예정에 없던 스케줄이라고 이게 월요일 날 있던 일인데 속보로 떴었는데 6시 반 저녁 6시 반 속보로 떴었는데 원래는요 한 수요일이나 그렇게 한번 해볼까 김문수의 공동유세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아무도 몰랐대요. 월요일 날 설마 한동훈이 여기 가서 번쩍 이 최악의 투샷을 갖다가 찍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비서실장이 만든지 저희 못 갑니다. 저를 죽이고 가세요. 차키를 갖고 튀든지 아니 바지끄덩이를 갖고 늘어지든지 뭔가 결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측근들이? 아니 우리가 왜 계엄을 막을 때는 그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들한테 야 너희가 죽더라도 왜 그걸 못 막았어? 야 한독수 네가 왜 못 막았어? 온몸으로 다 최당 네가 왜 못 막았어? 아니 우리가 맨날 이렇게 구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동훈의 측근들은 왜 이걸 못 막았을까요? 이 최악의 투사들 이것만큼은 찍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최악의 투사들을 찍어가면서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김문수를 갖다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도와줬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엎어치기를 하고 있느냐? 엎어치기의 명수 조정훈과 장해찬 그리고 친윤의 떨거지들. 친윤의 떨거지를 갖다가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청산한 이유는 오늘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 이유야 차고 넘치죠. 친윤이 청산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해찬이 김문수 후보에 방해되는 메시지만 하고 다닌다. 한동훈이. 예. 그다음에 대선 패배 후에 당권을 먹으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이 그냥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왜 그렇게 생목을 갖다가 목을 쳐가면서 하느냐? 그 장해찬 해석에 의하면 한동훈은 대선 패배 후에
그 다음에 대선을 일부러 지고 김문수한테 방해 메시지를 해갖고 김문수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리고 대선 패배 후에 한동훈이 당권을 먹으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정말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구도를 갖다가 물론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전략을 그렇게 썼을까요? 그런데 장해찬 스스로는 어떤 인간이냐? 허위 학력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장해찬은 항소심도도 나는 절대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거나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그런 걸 절대 네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우겼지만은 5년간 피선권재간 벌금 150만 원. 자,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수구 꼴통들의 공통점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나는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그 강용석 생각이 나는데 강용석도 똑같았어요. 1심 우겼어요. 자기는 네버 해폰 아무 죄도 없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쇠로 막 가다가 2심 갔더니만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가면 정말 감옥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변호사가 코치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강용석이 갑자기 납작어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고 돈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위자료 쪽으로 뭐 5천만 원인가 몇 천만 원을 갖다가 남자한테 주고 뭐 하고 싹싹 빌고 반성문 쓰고 그래갖고 판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싹싹 빌어가 겨우 싹싹 빌어갖고 구속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징역명령에 집행유예 몇 년. 그래갖고 아직은 나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030년까지, 2030년, 아직도 5년이 더 남았나? 예. 하여튼 뭐 2030년인가 2032년인가 좌우간까지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했다. 변호사지를 못해 먹는다. 그래서 요즘은 그 딴 걸로 열심히 돈을 갖다가 벌고 있다. 그 생각나네요. 이렇게 부인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싹싹 빌겠죠. 살려달라고 싹싹 빌겠죠. 예. 자,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상황을 좀 확실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된다. 자, 지금 오늘이 첫날이었는데요. 역대 대선 1차 투표율이 뭐냐. 20대하고 21대를 비교하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20대, 2022년이죠. 20대는, 그때는 15.84%였어요. 그런데 최종, 오후 5시까지, 왜냐면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오후 5시까지만 집계가 된 거죠. 오후 5시까지 해보니까 무려 17.51%다. 정말 역대 최강,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자, 사전투표율이 제일 높은 게 어딘가? 32%. 전남이 32%. 그 다음에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대구 11.95%. 와, 거의 한 2배 반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거의 지금 3배가 차이 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전통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이겨놓고 사전 투표에서 그게 까지면은 뒤집어지고 다 우리가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뭐예요? 좌파표가 몰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아니,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치가 그렇잖아. 왜냐하면 현장 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 막 이기다가 사전 투표함이 딱 까지는 순간에 그냥 다 좌파표야. 다 좌파표라고 했고 그냥 뒤집어지고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수사들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건 뭐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거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징크스가 많습니다. 특히 전남에서 최고의 투표율 32%가 됐다. 투표율. 그럼 뭐야? 이 33분의 1이 본투표를 안 하고 당일 투표를 안 하고 오늘 투표했다는 거예요. 32%라는 거는 그중에 그냥 3분의 1이 오늘 그럼 내일은 투표 안 하나? 내일도 투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 그냥 몰빵을 시키겠다는 거거든. 왜? 사전투표하면은 무조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대구를 봅시다. 대구는 11%예요. 아니 그럼 왜 거의 3배가 됩니까? 포기했다는 거지. 예.
사전투표 의혹이 없다는 거야. 뭐 가능성은 두 개죠. 하나는 뭐야? 사전투표하면 이 부정선거론자들 사전투표하면 부정표로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말고 본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 투표해보나 마나 해보나 마나 이거는 이재명이 된다. 누가 지금 국힘을 찍겠냐? 누가 김문수를 찍겠냐? 해서 그냥 포기한 사람 저처럼 저처럼 그냥 포기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도 그냥 바닥이다. 두 가지로 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도표해 보는 것처럼 역대 최고 사상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갖다가 갱신을 했다.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요? 이것조차 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확실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사전투표에 대해서 비교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19대 대선 때는 사전투표율이 26%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대 대선에서는 19대 대선은 누구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때 2017년 사전투표율 26% 됐는데 최종투표율 77% 됐습니다. 자 20대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 사전투표율 36.9% 최종투표율은 비슷해요. 77% 정도 비슷했는데 사전투표율이 왕창 늘어났다. 자 21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전투표율 저는 40% 가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왕창 늘어나겠죠. 40%가 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최종 투표율도 그냥 77%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거는 최종 투표율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이 그 기권 왜 제가 그랬잖아요. 김문수로 표가 몰리면 한동훈의 청사는 친윤 청사는 물 건너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최종 투표율 여기서 보여주시는 이게 77%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전체적인 최종 투표율이 77%가 되면 77%가 된다는 건 뭐냐면 김문수가 40% 가까이 한 35%에서 40% 사이에 득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77%라는 숫자는 네버 네버 해픈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이거 힘을 못 쓴다. 한동훈이 그냥 죽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지 이게 투표 첫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 하루잖아요. 더구나 대통령 선거잖아요. 투표 첫날이죠. 공식적인 투표 첫날이죠. 투표 첫날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이 선관위는요. 없애야 됩니다. 선관위는 없애고요. 새로운 조직을 선거를 관리하는 새로운 조직을 마련해. 기존의 선관위는 정말 없애야 돼요. 예? 정말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 갖고 제발 좀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이 없앨 수는 없죠. 그죠? 없앨 리는 없죠. 이재명이 없앨 리는 없습니다.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서 이 선관위를 갖다가 빨리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선거 관리 조직을 갖다가 세워야 된다. 여기 보세요. 사전투표 첫날인데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대거 반출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대거 반출이는 밖입니다. 투표용지가 찢어진 건 사실인데 불법은 아닙니다. 투표용지가 배춘입은 사실인데 불법은 아닙니다. 투표용지가 붙은 건 사실인데 불법은 아닙니다. 다 그냥 그거는 인정을 해. 그거는 인정을 해. 뭐 배춘입이건 투표용이건 막 빳빳하게 접혔는데 그냥 자연상으로 그냥 빳빳하게 마치 돈 신권 펴주듯이 빳빳하게 펴지는 자연현상이지 그게 위법이나 불법 다 결론은 뭐예요? 위법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닙니까? 뭐 투표용지 우리가 CCTV 봤잖아요. 대거 막 집어넣잖아. 막 통으로 집어넣잖아. 그것도 새벽 2시, 3시에 아들 잠이 들 때 몇 명이서 그냥 들어와 갖고 대거게 CCTV에 찍혔잖아요. 그걸 보여줘도 증거를 보여줘도 그게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는 건 맞습니다. 는 건 맞는데 그게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정말 선관위 빨리 폐지합시다. 빨리 문 닫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꼭 만들어주기를 그렇게 원한다. 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뭐야.
이준석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 얘기는 제가 여러분이 쓴 그 책글을 읽으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정말 이 이준석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제가 예상을 했잖아요. 제3지대에 지금 텅 비어 있고 이번에 핵심은 뭐냐? 양당이 아니라 왜 양당 정치 제가 스와트 분석까지 해가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양당 정치에 신물이 났기 때문에 국힘도 절대 안 짓고 민주당도 이제는 뭐냐? 제3지대에 누가 깃발을 꽂느냐? 걔가 이긴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역시 아니다 다를까. 이준석이 제3지대에서 대박이 났다. 한동훈은 제3지대에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꽂지 않아 갖고 완전히 이용만 당하다가 이번 대선은 끝났다. 정말 가슴 아픈 이 결과를 보면서 정말 씁쓸하다. 속에서 불이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판국이 됐을까요? 예? 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귀인을 갖다가 놓고도 왜 이런 식으로 포석을 짰을까요?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한동훈의 추종자들, 옹호자들, 옹의자들 좀 반성과 성찰을 좀 하시라.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한동영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컴0720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이정장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영숙님이 한동영 방송 1주년 기념 첫돌 축하금으로 10만 원 거금을 이렇게 기업은행 구독 후원 계좌로 보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써주신 책글을 갖다가 제가 한번 읽고 또 못다한 얘기를 갖다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콩이야 보리아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 진짜 저급하네 함초롱. 이게 함초롱뿐만이 아니라 김문수의 생각이다. 대변인 마우스 김문수의 마우스야 대변인이면.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가 무슨 처벌을 했습니까? 김문수가 해명을 했습니까? 아니 그게 맞는 말인데 왜 해명을 해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김문수가? 그 원내대표 잘라주세요. 권성동 잘라주세요. 아니 걔가 맞는 말 했는데 왜 잘라? 너는 그냥 이용만 당하면 돼 한동훈. 너는 그냥 목이 터져라 하고 외쳐. 어? 야 내가 너 좋아서 지금 쓰는 줄 아냐? 급하니까 쓰는 거지. 어쨌든 친 한동훈 지지자들을 갖다가 김문수 찍게 만들어. 음, 어차피 대선 끝나면 너는 죽어. 너는 날아갈 거야. 그게 김문수의 속내가 아닐까요? 모르지. 내가 김문수 속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 손병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문수는 절대 안 찍어요. 오직 한동훈 대표만 찍어요. 감사합니다. 예. 공예아 보리아님 그구들 병이 깊네요. 미국에 와서 선거를 지켜준다고 하는데 이상해요. 미국에 어떻게 선거를 지켜줘? 너무 웃기는 얘기야. 예.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미국에서 뭐 무슨 뭐 선거 감시 사찰단인가 뭔가 그가 입국을 했대. 입국 그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어. 미국에서 이 선거를 갖다 공명정거를 하고 감시단이 한국으로 입국을 했답니다. 음, 그런 거를 갖다가 그구들이 지금 널리 널리 퍼뜨리고 있다. 또 어느 순간에는 뭐예요? 뭐 무슨 뭐 계엄했다가 무슨 뭐 90 몇 명인가를 중국인을 잡아다가 미국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감금을 해갖고 지금 그걸 취조를 하고 밝히고 있고 신문을 하고 있다. 그걸 또 퍼뜨렸던 게 또 극우 유튜버들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 얘기 좀 해줘. 야, 극우 유튜버들 얘기 좀 해줘라. 오키나와 어떻게 됐냐? 오키나와 미군 기지 어떻게 됐냐? 정말 궁금해. 이경미님, 제명이가 되면 한 대표 가만 둘 것 같다. 아니, 가만 안 두죠. 한동훈은 여기저기서 지금 공격을 당해. 이재명도 한동훈을 가만둘 수가 없고, 신윤도 한동훈을 가만둘 수가 없고, 그래서 한동훈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블루마운틴, 와, 진짜 중증 환자들이네요. 이경미님, 제명이 되면 한동훈 영영 끝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보호를 해야죠. 예, 보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이 죽죠. 당연히 이재명이 한동훈을 죽이게 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영화고 드라마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되게 보면은 죽는 사람은 어떻게 죽느냐면 숨어 있는 사람은 죽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범죄 조직이나 어디에 이제 딱 찍혔다. 뭐 무슨 뭐 재벌집의 뒷배경으로 딱 찍혀갖고 뭐 청구살인하고 영화에 이제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도망 다니면 죽습니다. 예. 집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명인이 돼버려. 그래갖고 언론에 나와. 대문짝만하게 언론 막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고 막 해갖고 얼굴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공개를 해버려. 여기저기 막 KBS, MBC 다 나와. 연일 막 뉴스가 나와. 그러면 죽이지를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동훈이 쓴 전략이 그겁니다. 예. 이게 이재명이 돼도 자기를 죽일 거고, 그렇게 막 친윤이 그 대선 끝난 친윤에도 자기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동훈이 살 길은 뭐예요? 방구석에서 무슨 뭐 유튜브 하면서 라방하면서 이렇게 뭐 이재명의 그걸 갖다가 건든다. 맨 처음엔 그렇게 전략을 썼잖아요. 이재명을 철저히 분석해 갖고 나만처럼 공격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역시 한동훈이 천재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야. 왜? 이 저격수들이 방구석에 있으면 죽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부산, 대구, 뭐 청주, 뭐 작은 원주, 뭐 계속 돌아다니고 오늘도 뭐 광주 계속 뭐 석촌호수 막 어마어마한 오늘도 광주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 여러분 그 영상을 보세요. 그 전라도 광주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국힘에 누가 간들? 김문수가 간들, 권성동이 간들, 뭐 윤석열이 간들, 그 전라도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사람을 모으느냐? 그거는 뭐예요? 이재명이 죽일 때 죽이지 못하게. 친윤이 한동훈을 죽일 때 죽이지 못하게. 이미 그냥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한동훈이 뭘 원하는가를 얘기했잖아. 한동훈의 핵심은 뭐라고요? 명확히 오늘도 계속 정말 유세 현장 다니면서요. 한동훈은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냥 한동훈의 키워드를 갖다가 얘기하자면 딱 두 개. 한동훈이 계속 부산 대구부터 시작해 갖고 얘기한 얘기는요. 딱 이것밖에 없어요. 엑기스는 이겁니다. 왜? 이게 비장의 무기거든. 이 필살기거든. 이게 나중에 뭐 이재명이 죽이려고 하든 윤석열이 죽이려고 하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거든. 이번 선거에서 불법 계엄을 한 윤석열도 퇴출시킵시다. 탄핵을 30번 이재명도 퇴출시킵시다. 그리고 뭡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벌써 아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야? 그 이거 끝난 다음에 대선 끝난 다음에 친윤들이 저격수를 갖다가 준비했다가 나를 죽일 생각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양쪽을 갖다가 딥다 양비론으로 공격하면서 그다음에 상대방이 죽일 때 만약에 이재명이 이렇게 그러면 이재명이 한동훈을 죽였다. 그럼 뭐예요? 뭐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한동훈이 계속 이렇게 탄핵 30번만 이재명도 잘라내야 됩니다. 퇴출시킵시다. 이것 때문에 한동훈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이게 친윤이 뭐 이렇게 하죠. 이게 계엄, 이게 윤석열 떨거지들이라고 그랬잖아, 한동훈이. 예. 윤석열 떨거지들이 열받아 갖고 왜 윤석열을 갖다가 잘라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김건희를 갖다가 잘라내야 된다 이 얘기하니까 결국은 긴 머리로 그렇게 왜 열심히 유세를 다녔느냐, 살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살아서 뭐예요?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살아서 친윤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생목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라떼 아이스님, 오늘 하루는 이재명 아들 이동호 얘기뿐이었네요.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뭐 여러분이 그 얘기를 갖다가 분명히 하실 것 같아 갖고, 자, 이게 그 아주 그 해프닝 중에 해프닝. 정말
이준석은 이것 때문에 히트를 쳤어요. 이번에 제3지대에 깃발을 꽂고 개혁신당, 국회의원 그 3명 있는 그 개혁신당 조그만 당에서 나와갖고 정말 로또 맞은 게 이준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준석이 로또를 맞았느냐? TV 토론에서 그걸 갖다가 젓가락 사건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준석이 역풍을 맞았어요. 젓가락 이 성적인 거 뭐 여성 비하 이런 거하고 해갖고 역풍을 맞았는데 이준석이 뭘 준비했느냐 그리고 그 주진우 지금 국회 내 법률위원장이 뭘 준비했냐면 그 아들 이재명의 아들이 그 재판을 하면 왜 검찰에 그 조서도 있고 재판 기록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이미 재판이 난 결과거든요. 판결이 이미 확정 판결이 났거든요. 그거 갖고 다시 되치기를 한 거예요. 역풍을 맞았다가 다시 되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재명 아들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아 불법 도박 자금 입금한 기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지금 대변을 하고 있네. 이재명 지난 대선 때 국회에서 사과했고 아들 문제 때문에 당사자는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고 자신의 과외 법적 책임을 진 것이고 이 500만 원 뭐예요? 상습 도박 및 음란물 유포 혐의예요. 예? 빼박이잖아요. 왜? 아니 이게 검찰 기록이고 법원의 재판 기록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완전히 히트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미 판결이 났고 왜? 그 아들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아까 얘기한 뭐예요? 음란물 유포 혐의로 형을 받았고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이 도박인데요. 상습 도박이요. 도박 금액이요. 뭐 2억 몇 천만 원이에요. 이 뭐 천만 원, 2천만 원, 뭐 몇백만 원이 아니라 아니 그 젊은 애 재산 신고를 갖다 지금 뭐 300만 원인가 얼마를 390만 원인가를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 재산을 갖다가 아니 그 몇백만 원 있는 애가 어떻게 도박을 갖다가 2억 몇 천만 원까지 이거 분명히 저는 그 자금 출처를 갖다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젊은 애가 재산 신고를 갖다가 공식적으로는 뭐 300 몇백만 원을 갖다가 아들 재산이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도박을 갖다가 상습적으로 하는데 그 자기가 굴린 돈이 도박에서 굴린 돈이 2억 몇 천만 원을 굴릴 수 있느냐? 그럼 이게 뭐예요? 누가 준 돈이야? 뭐 아버지가 도박을 갖다 밀어준 거야 뒤로? 아니면 어머니가 카드 찍어 갖고 뒤로 밀어준 거야? 돈을 갖다가 열심히 해. 뭐든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아 그럽니까? 아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 마약을 팔았어? 뭘 팔았어? 아니 마약을 팔을 리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 말대로 과일을 갖다가 뭐 코끼리를 키웁니까? 뭘 키웁니까? 해갖고 과일을 갖다 다시 되팔았나? 되팔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했나? 아 그래도 이게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2억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궁금해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런 친구가 2억 몇 천만 원의 돈을 갖다 마련해 갖고 어떻게 그렇게 한 번이 도박한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계속 도박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셨으면 이준석은 좌우간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히트쳤다. TV 토론으로 완전히 히트쳤고 이재명하고 김문수가 너무 TV 토론을 못 해갖고 상대적으로 이준석이 뜬 거죠. TV 토론할 때. 그리고 제3지대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안 나왔잖아. 그 노른자위 땅을 갖다가 너무 쉽게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이 한동훈이 포기하는 바람에 정말 너무 안타깝다. 속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그러니까 TV 토론을 월요일 날 했나요? 그러니까 잠깐 이번 주가 내내 이준석과 그 이재명 아들 얘기로 도배를 쳤어. 아이고, 예, 이영민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전정희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래간만에 올려봅니다. 타이밍이 되면 방송은 계속 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정희님. 그 대변인 쇼츠 보고 그냥 욕이 나와. 욕을 할 법 없죠. 미친 것 아니 미쳤죠? 미쳤죠? 아니 김문수 대변인이면서 어떻게 한동훈한테 더우면 가발 벗고 하세요. 이 말이야 방구야. 입을 틀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젠 분노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의로운 분노죠. 우리가 하는 거는 의로운 분노 아닙니까? 예? 정말 의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꼭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당원 가입 있잖아요. 신규로 100만 당원 가입을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주변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훈을 지지하는 100만 명의 당원이 국힘에 있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김문수의 득표율이 20%대에 잡아놔야 됩니다. 앞에 3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만 놔두면은요, 한 33%에서 35% 돼요. 우리가 힘을 모으면요, 그게 한 40% 가까이 결집할 수 있어요, 표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이걸 갖다가 김문수의 득표율을 갖다가 20%대 이게 가능해요. 홍준표 때 24%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홍준표가 그렇게 보수의 적통이니 나는 보수의 오리지널이다. 내가 국힘을 갖다가 뭐 20년 30년 이래도 홍준표가 당시에 24%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김문수의 득표율을 20%대로 잡을 수가 있다. 예. 친한동훈계만 힘을 합쳐도요, 김문수의 지지율은 20%대에 딱 절대 30%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친한동훈 지지자들만 딱 결집해 갖고 김문수를 갖다가 회피만 해도 그래도 누굴 찍어도 상관없어. 김문수만 빼면 돼. 뭐 기권을 하던 뭐 이준석을 찍던 아니면 뭐 무소속을 찍던 뭐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찍으세요. 아무나 찍으세요. 뭐 아무나 찍어도 일단은 뭐 대통령은 그냥 이재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찍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거 두 가지, 예, 두 가지를 갖다가 좀 해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아이고 정말 방송을 하다 보면 목이 타, 가슴도 타고 목이 타고 물 한 잔 마시고 음, 정말 이렇게 열받는 대선이요 어디 있습니까? 예. 홍해야 보레님, 블루마운틴 제가 궁금해서 그라운드시 방송에 들어가 보는 건데 진짜 이해 못할 그런 방송요. 이정리님, 똑똑한 한동훈 답이다. 예, 우리는 끝까지 한동훈하고 갑시다. 이 경륜이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 블루마운틴 저런 인간을 대변이라고 참 한심하다. 손명원님, 권은호 끝내 사치하지 않았네요. 친원 떨거지들 김문수부터 보기 싫은 거 어찌할 수 없네요. 얘네들은 아바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한동훈이 청산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장경자님, 예, 싸가지 니은요 니은, 예, 욕 나온다. 썩을 콩이야보리아님, 예. 산마룬이 어차피 7대선 폭망이야. 친용 구대들 자통당 세력 처단. 맞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득표율이 20%대로 잡아놔야 된다. 절대 30%를 넘어가면 안 된다. 친윤이라도 확실히 청산합시다. 대통령은 근데 왜냐하면 대통령 주더라도요, 이재명이 5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한동훈이 일단은 이 국힘의 친윤을 청산해서 딱 당을 장악하잖아요. 그럼 그 힘을 갖고 딥딱 공격을 하면 돼. 사법 리스크가 이게 6개월 후에 나올지 1년 후에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걔네들은 뭐 대통령 되면 무조건 중단된다고 그러는데 한동훈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그 논리로다가 파박해 갖고 또다시 한번 조기 대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순위는 뭐냐? 이재명 맞는 거는 물 건너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할 수 있는 건 뭐야? 김문수 득표율을 20%에 잡아갖고 이 바로 친윤을 폭망하게 해서 친윤을 갖다가 한동훈 손으로 청산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동훈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마루님, 그나마 단이라도 됐으면 모르가 큰 차이로 집니다. 제발 그래야 되죠. 주인님, 맞습니다. 문수질 때 못 찍어요. 예, 절대 못 찍습니다. 예, 예, 문수는 자통당, 친윤당, 열정님 또 그구들 사전선거 부정투표 무리중. 얘네들이야 뭐 18번지죠. 전정희님,
자기 가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수치가 드러난 줄 모르고 정말 수준 보니 수국골통 그 밥에 그남을 떨거지더라. 예, 주인님 윤상현도 예, 윤상현도 청산의 대명이죠. 평양 함초롱님 진짜 인간성 더럽네. 아, 꼭 기억하십시오. 함초롱. 예, 산마루님 친형구태들 자통에 힘입어 당권 유지하려는 듯. 장경래님 시간이 남아도입니까? 투표하러 가게요. 시간이 남아도 우리는 20%대로 주저앉혀야 된다. 남아도 이 경유인이 그냥 주무세요. 시간 남으시면 피곤하신데 낮잠을 주무시든지 어떻게 이 경유 어차피 성동이는 대선 끝나면 내란 혐의로 제일 먼저 날아갑니다. 나시 주치 양시 상현이 다 날아갑니다. 제발 그러면 좋겠네요. 산마루님 국힘이 이미 자통한 세력이 치움과 함께 장악 전쟁임 우리 한통령 지지자는 모두 기권이 답입니다. 장경련이 20%대로 폭망해라. 예. 소명이 이런 싸가지 같은 것들 한동훈 대표님 목 터지게 지지해뒀는데 친윤들 싹쓸이 해야 되는데 이러니 투표해주기 싫어하지. 보성님 윤상현 선관위 들어온 대선 패배 시 권선동 사퇴하고 윤상현 원내대표로 윤상현이 누구 점지하여 비대위 체제로 가라는 게 계획인 듯 선거 끝나고 우리가 들고 이러네. 그걸 두고 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당원 가입을 좀 많이 해주시라. 네. 이제는 그걸 엎으더라도 당원들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예. 열정님, 저격수, 김계리도 대기 중. 예. 산마린, 장해찬은 윤통이, 한동훈 공격조로 심어둔 놈. 그렇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예. 한명성님, 치윤들 하루속히 청소하고 정의로운 보수당을 만들어 갑시다. 예, 그럽시다. 이미영님, 한철옥만, 가진 인간은 뭐요? 왜 한태편이 왔는데 무식한 인간, 주둥아리 확. 전정님, 장해찬 저것도 정말 미친 개소리 꼬라지가, 분노 폭발이죠. 예. 이경민, 선거 거부하면 이중에 재명이가 제거 1호 한대표원이 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선거를 해건 안 해건요. 그냥 이재명이, 아니, 정말, 아니, 다음 주면 나오는 거야. 일주일이면 나오는 거야. 6월 3일이면.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저하고 만원빵 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거 막을 생각하지 말고 이건 이미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친윤들도 알아요. 권성동도 알아요. 그거는.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해줘야 돼, 대신. 예? 얘기 끝났으니까 걔네들이 지금 된다 된다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살려고. 그래서 득표율이 한 40% 가까이 나오면 그러면 자기 세상이 된다. 친윤들 세상이 된다. 친윤을 청산할 수가 없다. 그거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 한동훈이 친윤을 청산할 수 있도록 김문수가 폭망을 해야 돼요.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르면 폭망 아닙니까? 폭망을 해야 그 다음에 한동훈이 들어가서 싹 잘라낼 수가 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립니다. 아, 이미영님, 치존 떨거지를 빨리 청산. 김건희는 돈도 많은 여자가 욕심내. 어디까지가 진실이야. 블루마운틴이 끝났네요. 선거. 예, 선거는 이미 진작에 끝났죠. 이미영님, 돈 많은 여자가 군이 욕심. 3월은 전남은 첫대기 가두리 어장. 예. 곡주님, 함처럼 이 더러워 너나 더러워 확 18. 예, 주인님 문수 10%로 야, 주인님 말씀대로 10%면 정말 대박이죠. 10%면 대박이죠. 확실하죠. 예. 예. 어쨌든 최대한 득표 지지율을 좀 낮춰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손명희 이재명 대통령 내는 건 막아있는데 그보다 김문수가 더 싫은걸요. 맞습니다. 박영웅님 김문수 절대 안 됨. 예. 산마루님 투표용지 들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지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67년생 한동훈님, 예. 친윤 떨거지대 비열한 젖살사 한동훈 주의기 빌드업 이제 그 속내 드러내기 노골하던 이상 우리는 그에 맞서 창조적 파괴로 나라와 한동훈 살리기에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꺼이 동참. 이제는 나는 자유로운 영혼 치윤 떨거지를 국짐해서 국민에게 팔 비틀면 억지로 지운 짐 후련하게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예. 조은경님, 함토록 너는 누구야? 건방진. 한 대표
가발 쓰던 벗던 네가 뭔데요? 건방을 떨어. 너는 나한테 걸렸어. 너는 내가 작사를 냈다. 아, 미친 니언니언니언. 사마른이 치운 떨어진 자수생 세력 차단은 오직 당원 힘으로 맞습니다. 이영숙님, 오늘 사전투표했어요. 이재명 투표율 좀 떨어뜨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아래쪽 맨 마지막 옆에 그냥 도장 꼭 찍었네요. 아이고, 이영숙님, 정말 센스가 있으십니다. 맨 아래 여백에다가 꽝 찍어버렸다. 예. 보미마님, 투표장 가서 무효표 내고 올 겁니다. 예. 빙하님, 미쳤어요. 김문수 절대 안 찍죠. 한동훈에게 모두 힘을 모아줍시다. 사회경선, 억울합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이게 조사되려면 한동훈이 당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권뿐만이 아니라 국힘을 잡아야죠. 예? 정말 말 그대로 국힘을 완전히 접수를 해야죠. 그래야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빙하님, 미쳤어요. 김문수 절대 안 찍죠. 한동훈에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다. 사회경선, 힘을 모아주는 게 뭐냐? 김문수의 지지율을 20%대로 묶는 게 한동훈한테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는 거다. 자, 강조를 합니다. 라떼 아이스님, 오늘 하루는 이재명은 이동훈, 예, 맞습니다. 예. 이종칠님, 한동훈이 살 길은 신당창당에서 서울시장이든 국회의원이 되는 살 길이며 중도 보수의 희망입니다. 제가 이걸 12월부터 그게 외쳐댔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신당창당은 안 할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신순자님, 본투표 가서 무효표 할 생각입니다. 국힘 폭망, 60년생 한동훈님, 이번 대선만큼 내 한 표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게 느낄 수 없었는데 절절한 반성도 없고 이길 생각도 없이 당권 유지에 제밥에 혈안이 된 이 야바이꾼들에게 억지 투표하는 입장이 너무 모욕적이어서 결정하니 속 시원히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나를 위해 귀한 한동훈 귀한 인재를 살려내고 합리적 중도 개혁 보수의 길을 트는데 동참하기 위하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예, 라떼 아이스님 20%대 나와야 한대. 이번 박근혜 지지하고 있어서 30%는 나올 듯 싶다. 우리가 친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거 막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20%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드립니다. 널리 주변 분들한테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꼭 알려주시라. 이렇게 주연채님, 김문수놈, 이재명 다를 바 없다. 잘 똑같죠. 예,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극, 극우와 극좌는 통한다. 예, 극과 극은 통한다. 여법님, 김문수는 꺼냈다. 술통이 부정선거 영화나 보고 대선 말아먹는다. 투표 안 한다. 예. 동그라미님, 끝번호 두 사람 찍습니다. 그래서 난 무효표에서 끝번호 두 사람. 맨 끝에? 그러니까 무소속이네. 맨 끝에면은 무소속이에요. 지명숙님, 투표 기권하기는 일생에 처음 겪는 일. 저도 정말 처음이에요. 예. 이렇게 대선에 투표를 갖다가 안 한다. 그것도 다 등록을 해놓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안 한다. 처음입니다. 한동훈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했다. 아이고, 예. 동그라미님, 지명숙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 한통용 채널의 스패너분들은요,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예. 정말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예. 그렇게 채널이 빨리 성장하지도 않고 아직도 11,000명이죠. 11,000명인데 그래도 매일매일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오셔갖고 정말 관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잘 분위기 조성해 주셔갖고 제가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통용 채널의 스패너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블루마운틴이 기권도 계획해야 하는데 진짜 말이야. 기권을 갖다 예를 들어 기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무 바빠갖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갖고 투표장에 못 나가고 기권표가 되는데 이것은 뭐 아주 기획적으로 기권을 해야 되는 이 참담한 상황. 정말 저희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죠. 빨리 한동훈을 리더로 다시 세워서 한동훈을 꼭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참담한 대한민국을 갖다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보성님, 신당 창당하는 건 국힘이 두동하는 민주당한테 매일 집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기권. 예. 어쨌든 예, 힘을 모아줍시다. 한동훈한테 청산할 수 있도록 제발 제발 비나이다 제발 비나이다. 김문수의 득표율이 20%대에 머물게 20%대로 꽉 붙잡아 놓읍시다. 3자로 못 올라가게 끈질기게 우리가 딱
끌어내리면 좋겠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자, 여러분, 오늘도 아이고, 예. 1시간 10분 되는 방송을 갖다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벌써 내일이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예, 이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지만 저는 내일 또 새벽같이 움직여 갖고 거래처를 갖다가 한 네 군데, 예, 일을 갖다가 빨리 보고 또 오후에 들어와서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을 함께 방송을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에 정기 방송에서 방학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